가작품부터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거는 한탄 혹은 타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줄을 통해서 화자의 상황은 뭐가 되는 거야? 뭐 하고 있어? 그렇지, 말 그대로 산을 보며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렇지, 이제를 탓하고 있는 거야. 한탄.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는 이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네. 그다음 두 번째 줄이에요. 주력. 이때는 주력은 굶주려입니다. 굶주려 죽을 찐들 채미. 여기에서 채자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글자는 모르더라도 채자는 이거는 케라야. 채자는 케라입니다. 케라. 그래서 우리 요새 비트코인 참 멸망이지? 너희 잘 모르잖아. 비트코인. 뉴스에서도 그 가상화폐라고 해서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거. 보통 이제 채굴한다고, 가상화폐를 채굴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게 중앙은행처럼 뭔가 발행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나 봐. 나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그래서 중국에서는 수백 대의 컴퓨터를 고사양의 수백 대 컴퓨터를 동시에 하는 거. 그러면은 뭐 한 시간에 몇 개? 이렇게 그 코인을 얻는다고 하더라고. 그걸 이제 채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때 채자가 캐다의 뜻인 거야. 그래서 채미는 산나물을 캐는 걸 말해. 채미는 산나물을 캐는 거. 좋아.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탓한다. 굶주려 죽을 찐들 채미도 하는 것인가? 하겠는가? 하는가? 뭐 어떻게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요 채미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줄하고 연결을 생각해야지. 보통 시에서 주어가 없으면 그 대상을, 시에서 주어가 없으면 그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화자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가 없긴 하지만 첫 번째 줄에서 상황을 제시해줬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두 번째 줄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그 산나물을 캐놓는 사람은 화자인 거야? 혹은 다른 인물이 되는 거야? 다른 인물이 누가 되는 거니? 이제. 그렇지, 이제가 되는 거지. 이제를 한탄한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따가 설명을 할게. 지금 첫 번째 줄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줄입니다. 아무리 우리 푸성기라는 말 들어봤어? 푸성기는 이제 보통 소설에서 좀 나올 수 있는 표현이야. 푸성기. 채소랑 비슷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푸성기. 푸세 것인들 그 누구 땅에 난 것인가? 났더냐? 그러면 이때 푸성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 여기에 있는 채미랑 같은 게 되겠지. 야, 그거 누구 땅에 나는 건데 캐먹는 거야? 지금 이런 꼴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한탄하는 거. 이렇게 두 줄에서 나오는 구체적 내용이 바로 이제를 탓하는 내용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류에서는 이런 구석이 많아.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줄에서 일반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다른 시류들은 어렵지가 않아. 그냥 순서대로 해석해주면 되는데 얘는 첫 번째 줄에서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첫 번째 줄을 뒷받침해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인물이냐면 우리 한식, 조금 있으면 이제 한식이라는 명절인데, 한식이 뭐냐면 천음식 먹는 날. 알아? 그게 아니 한식이잖아. 얘네 때문에 생긴 거야. 이제 때문에.
이가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을 줄여서 이제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절개의 대명사입니다. 아까 절개가 뭐라 그랬어? 절개의 대명사래. 절개가 뭐야? 아까 신념을 지키는 거란 말이야. 신념,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거. 어떤 신념을 지킨 거냐면 불사이군. 불사이군이 무슨 뜻이지? 죽지 않아. 그렇지, 죽지 않아. 아, 왜? 그럴 수 있지. 불사이군. 불사이군은 인군 둘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야. 불사이군은 인군 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신념을 지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내가 얘기하면서 여기에 세 개 작품의 공통적인 것이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했어. 세조의 왕위 찬탈인 거지. 중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그런 나라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백이여 숙제가, 뭐야. 그럼 나 너 밑에서 아는 사람, 너 밑에서 신하를 안 해. 그래서 얘가 그 수양산에 들어가 버려. 엄청나게 설득을 합니다. 뛰어난 이 신하들이랑. 그래서 안 나와, 그래도. 뭐 하느냐? 산에다가 불질러. 안 나오니까. 거기서 그냥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백이와 숙제를 그 기리는 날로서 음식을 데워 먹지 않는 거야. 불을 쓰지 않는 거지. 그냥 불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백이와 숙제는 와 그래 양반 선비는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모범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의 작품은 어때? 오히려 백이와 숙제를 무슨 소리야? 얘네들 다 타고 있는 거지. 야 결국에는 그 땅이 누구 땅인 거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봉건 시대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지배계급과 피지 지배계급과 나뉠 때 국토의 모든 것들은 누구 거야?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 이 소유가 누구 것인지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박정희가 좀 그랬습니다. 갑자기 좀 그런데 얘가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도 그런데 어른들이 이제 박정희가 그래도 뭐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재산도 없이 걔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굳이 챙길 필요가 없는 거지. 내 것도 왜 챙겨? 내 게 아니니까 챙기는 거야. 그런 인식을 지녔던 사람인 거라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의 재산이 그 최순실 일가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 땅에 있는 건 다 누구 거라고? 다 누구 거라고? 임금 거라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난 것. 지금 야 임금이 꼴 보기 싫어서 그렇게 왕위를 빼앗은 놈을 꼴 보기 싫어서 산에 들어갔다 한들 거기에서 나는 건 결국 누구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 왕의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를 탓하는 거지. 그러면 당시에 절개의 대명사였던 이제를 탓한다? 뭐가 부각이 되겠어요? 이제를 탓하려면 일단 탓하는 사람이 어때야 돼? 탓하는 사람이 너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일찍 다녀. 라고 말하려면 일단 내가 일찍 와야지. 근데 같이 얘는 10분 늦었고 나는 9분 늦었어. 야, 일찍 좀 다녀. 그럼 얘가 듣겠어? 속으로 욕합니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탓하려면 말하는 사람이 어때야 돼? 그렇지 그거야. 도덕적 흠결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화자는 백이와 숙제를 까면서 자신의 절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절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 겉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정리하겠습니다. 말하는 방식은 당연히 청자가 없으니까 독백이 되고 그 다음에 나나 우리라는 말이 없으니까 숨어있고 정체는 세 가지만 생각하려 했었지. 신분, 직업, 그 다음에 성별 이 세 가지만 처리를 합니다. 알 수 없지. 상황은 직접 행동하는 거야. 그럼 뭐 하고 있어? 수양산을 보며 이제를 환하고
불사 이분. 둘 임금 성질사 아니불. 한자로는 못 씁니다. 수양사를 보면서 이제를 탓한다. 그래서 화자의 반응은 직접이야 간접이야? 슬아 왜 직접이야? 그렇지. 이게 한한다. 한한다 말을 있으니까 직접. 그래서 이제 한탄. 그러면 이제를 한탄함으로써 무엇을 드러내는 거라고? 사실의 절개를 강조한다. 그 다음 여기 듀럴 조지를 체미도 하는 것인가? 이게 사회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 그 다음에 그리고 수양산 106개가 들어간 산의 이름이 수양산인데 이게 세조의 왕이찬탄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수양 왕이 될 산인가. 미안합니다. 아침이라 그래. 그래서 수양 대군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양산인 거야. 그러면서도 이 수양이라는 말 때문에 누구도 떠올릴 수 있게 돼? 수양대군도 떠올릴 수 있게 돼.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해? 이거 녹색이야, 녹색. 주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나는 바로 죽겠다는 이거거든. 그래서 이게 사육신 중에 하나지. 성선문. 뭐 사육신, 생육신 이런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자신의 절개를 이뤄내는 정리해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그러면 죽어서 되고 싶은 걸 생각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해. 죽어서 되고 싶은 걸 생각하고 있는 거. 복내산 제일봉에 뭐 이런 거 상관없잖아. 그냥 이름 모르면 어때? 그냥 산. 고전시가에서는 한자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모르는 한자는 그냥 버려. 아는 거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산에 요거 공자는 기억해야 돼. 뭘 말하는 거야? 산봉우리를 말하는 거야. 산봉우리에, 그리고 이 정도는 또한 기억해야지. 낙낙장송. 장송이에요. 낙낙 어떻게 해? 낙낙장송은 큰 소나무입니다. 긴 소나무. 길장자에다가, 그 다음에 소나무 송자인 거니까, 길소나무. 그거 뭐야? 나 죽어서 뭐 되겠다? 소나무 되겠다. 이런 거 이제 외워야지. 어떤 걸 외워야 되냐면, 우리 그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관습적 상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관습적 상징이 무슨 뜻이냐? 관습적 상징. 어떤 걸 관습적 상징이라고 해요? 이게 약속하듯이. 그러니까 정해진 거야. 약속하듯이 사용하는 상징. 그 당시에 이거 쓰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정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런 걸 이제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우리 4분자에 뭐 있어? 4분자. 분자의 면모를 띠고 있는 자연문에서 태어나 4가지.
난, 국, 죽, 매화, 안초, 국화, 대나무.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해? 그렇지. 지조와 그의 절개를 의미한단 말이야. 여기에 모두 소나무도 해당한다는 거지. 알겠어? 이게 그 고전이 쉬운 이유이기도 해. 물론 외워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외울 게 상당히 적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만 외워둬도 작품 감상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야. 나 죽어서 뭐가 되고 싶대? 소나무가 되겠대. 그럼 나 뭐 하겠다는 거야? 소나무, 그래, 절개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소나무. 그러니까 관습적 상징. 간단하게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당연히 다 외워야 돼. 백설, 지금 이 정도의 한자. 그 다음에 건곤.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되고, 만자도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독야청천까지 다. 그러면 이 정도 한자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백설은 흰눈이지. 흰눈이, 건곤은 건자가 하늘관자고 곤자가 땅곤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인 거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거야. 흰눈이, 그 다음에 만자는 가득할 만자야. 그리고 흰눈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가득할 때 독야청청, 독자도 기억해 둡니다. 홀로 독자야. 이거 왜 기억하냐면 홀로인 거니까. 보통은 홀로 있으면 어떤 감정을 느껴?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 독자도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청청, 이 청자도 기억해 둡니다. 풀을 청자. 그러면은 만공건할 때 나 혼자 어떡하겠다? 푸르겠다. 왜? 소나무가 되었으니까. 난 죽어도 소나무가 될 거니 나 죽어서도 뭐 하겠다? 푸르게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뭐라고 하지? 상록수.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나무가 바로 그런 어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관습적 상징이 또 뭐가 나오느냐? 바로 눈입니다. 이 눈은 관습적 상징으로 쓰일 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지금도 많이 쓰여. 눈 하면 보통 우린 다 개가 아닙니까? 눈 오면 개가 엄청나게 좋아하지. 실제로는 개가 좋아하는 게 아니래. 왜 그런지 알아? 발 시려워서. 어떻게 알았어? 그럼 발배는 털이 없잖아. 그래서 눈 오면 개가 막 좋아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는데 실제로는 발이 시려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발바닥에 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은 좋은 거 기분 좋게 하고, 왜냐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품에서의 눈은 죄다 부정적인 의미를 써요. 왜냐면 결국 이 눈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춥다는 걸 보여주잖아. 추우면 어떻게 돼? 만물이 생동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보통 눈은 시련, 부정적 상황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물론 100% 그러지 않아. 그래서 100% 그러지 않은 작품들이 이제 배우게 되면 어려울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봐봐. 사실 상징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띠는 거거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징이잖아. 그럼 그거를 한두 가지 정해주는 거야. 그럼 거기서 벗어나면 당연히 문맥에서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습니다. 봐봐. 만약에 눈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어. 그런데 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문맥에 좀 뭔가 피트가 안 맞아. 그럼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야? 그냥 긍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를 상징인 거 어떻게 다 외워요. 맞아. 그런데 시련은 의미한데 시련은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기억을 해두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석이 안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눈의 의미는 긍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학은 좀 외워두고 있으면 작품 감상할 때 많이 수월해진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역사적 상황이 뭐라 그랬어? 역사적 상황이 뭐라 그랬어? 세조의 왕이 찼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백설은 부정적인 거지. 만공군할 때 결국 이 소나무하고 백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름이 되는 거 아니야. 왜? 얘는
흰색인 거고 나는 어떤 거야? 푸른색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네. 색채 대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주제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주제가 뭔데? 주제가 뭔데? 주제가 뭐야? 그렇지, 절개. 나 죽어서도 절개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로 백설을 당시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서 세연아,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뭐라고 볼 수 있겠어? 시대적 상황과 관련돼서 보면 바로 세조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다시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알려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작품을 놓고 작품 자체로만 감상하고 거기에다가 양념을 좀 더해주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 여기에서 소나무, 그 다음에 흰 눈, 이런 거는 앞으로도 자주 볼 거니까 이런 것들 외워두는 거야. 소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그 다음에 눈은 어떤 부정적 혹은 실현,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구나. 그 상황에다가 그럼 부정적 상황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이때 시대적 상황이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건데 이 왕위를 뺏으려고 하면 지 혼자만으로도 가능한 거야? 조선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나라거든. 조선은 양반의 나라야.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있긴 하지만 그 왕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누가 필요해? 양반들의 그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우리 연산군, 광해군 이런 사람들이 뭐 중종 반정 혹은 인조 반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 정권 다시 한번 잡게 된 거야? 신하들과 세력을 규합한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한번 반정하게 되면, 쿠데타가 성공하게 되면 누구의 힘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어? 신하의 힘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봐. 야, 이 새끼 좀 개판인 것 같아. 이거 좀 뒤집자. 그래서 수습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 도움으로, 물론 얘 나의 힘도 있긴 하겠지만, 뒤집었어. 그럼 얘가 어떻게 했어?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야. 야, 종아, 나 이거 좀 힘든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뭐 어떻게? 도와줄 수밖에 없게 되고. 무슨 말이냐면, 세조의 단독 범행이 그 세조의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거기에 호응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이제 빗댄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야. 봐봐. 1차적으로 이 작품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읽어보면 돼. 거기 내가 밑에다가 이 작품의 이해와 감상 써준 거 보면 된다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스스로 해보는 것, 이런 연습과 훈련이 달라지게 한다는 거죠. 그치? 정리합니다. 말하는 방식은 당연히 독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몸, 이게 주의해야 돼. 이몸 누구를 말하는 거야? 화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잖아. 그런데 나나 우리라는 말을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그러니까 그냥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화자가 등장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 나 자신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거는 따로 화자가 등장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쓰는 거잖아. 그냥 우리의 기준은 나나 우리야. 나나 우리가 나오면 드러나 있는 거고, 나나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숨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선택지에서 이렇게 나와. 화자를 가리키는 표현, 화자를 의미하는 표현을 통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직접 등장이라 숨어있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정체는 표현할 수 없고, 그리고 상황은 당연히 직접 행동하고 있는 거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죽어서 소나무가 되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화자의 정서는 어떻게 되겠어? 그 반응은 내가 소나무가 되겠다야. 그러니까 어떤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는 건 맞지. 그런데 의지적 태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보통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정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정서는 없지? 정서는 아니요. 그래서 어떤 정서? 절개인 거지. 이 절개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지. 소나무를 통해. 그리고 이 소나무는 백설하고 색채의 대비를 이뤄 강조가 되는 거지.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운전을 하는데, 원래는 노래를 들어, 이제 멜론을 이용해서 노래를 듣는데, 그날따라 이제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그냥 라디오를 들었단 말이야. 정말 간만에, 도시 탈출, 2시 탈출. 뭐지? 컬투의 2시 탈출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청취자가 거기 방청객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돌발 질문. 그래서 몇 명이 이 질문에 손을 들 것인가, 예스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 손드는 인원까지 맞히면 상품을 주는 건가 봐. 그래서 어떤 질문이었냐면 나는 죽어서 무생물이 되겠다.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무생물이 되겠다 그래서 손든 사람이 있겠어? 근데 3명인가 4명이 손을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대. 난 속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또 짤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 인신공격성 발언이었다. 인간이 포기하는 거지. 생각 없이 살기. 물론 쉽지 않지, 사는 것이. 근데 어떻게 인간이 생각하지 않겠어.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사정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도 많잖아.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 나에게 고민이라는 게 뭐가 있어? 거기서는 생존만 있을 뿐이지. 그럼 걔들도 인간이긴 하지만 문명이 어떤 그렇게 이성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잖아. 참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신적 존재, 무슨 생각으로 생명을 만들어낸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 또 그러니까 왜 요새 죽음과 관련된, 그러니까 죽음을 소재로 한 드라마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도 있고, 결국엔 신간계. 너네 다 신간계 봤어? 지금 1,400만, 또 흥분하네. 도대체 왜 1,400만이나 보는 거야? 그거는 한 번 봐서 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야. 본 사람이 여러 번 봐야 돼. 그래야지 1,000만이 넘을 수 있는 거거든. 우리의 인구가 5천만 정도가 되는데 5분의 1이 본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 사람이 또 보고 이렇게 되는 거라 그게 숫자가 되는 거라고. 혹시라도 이제 보시면 큰 기대를 마시고, 이제 거기에서 왜 봤어? 큰 기대를 마시고, 큰 기대를 했다가 짜증나. 이런 거. 그렇지, 좋지. 내가 너무 기대를 했던 거죠. 다. 왜냐면 너네 신과 함께 웹툰 봤어? 네. 명작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전혀 없다기보다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 환생도 할 수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걔네들이 선택하는 거잖아. 바로 환생의 문으로 가는 건가? 마지막 장면이? 원래는 육두성문인데 환생으로 바로 가는 거 바로 같은데. 가버려가지고. 근데 이 환생할 때 중요한 건 전생의 기억을 없앤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인간은 똑같은 잘못을 또 똑같이 해. 무슨 말이냐면, 나도 예전에는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 아니, 너희들 당연히 안 하지. 그 시기에 과거로 돌아가겠다. 그럼 너네들 삶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나 정도 나이가 돼야 과거로 돌아가서. 절대로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떤 의식을 주지 않고 그냥 시간만 과거로 주면 난 또 똑같이 살아. 이게 어떤 그 변화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의식이 개선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문학 작품들도 많아.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우리 작년에 왔던 모의고사 중에 이거 있지 않았어? 연극. 보석 만드는 거.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결국에 이잖아. 사람을 선택할 거냐, 난 보석 세공을 할 거냐. 그걸 보석해서. 야, 우리 니네 시험 보냈는데? 저희요? 아닌가? 아닐걸요? 둘은 봤는데 저도 코드 있었나? 너네 모의고사 시험 보면서 그거 했던 것 같은데? 너네 맞나? 거기서 과거로 자기 삶을 후회해. 보석 세공사로서 잘 했는데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지. 사람을 선택할 걸. 그래서 시간을 과거로 워프해. 그런데 어떻게 하지. 똑같아. 인간이란 게 바로 그래. 지금의 의식을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거든. 그래서 저는 과거를 안 들어가. 제가 어떻게 살기 잘 알겠는데. 아마 하면 더 하면 되겠지? 못하진 않아. 그다음 세 번째 작품입니다. 아까 전에 관습적 상징에서 눈하고 그 다음에 매남죽죽이랑 그리고 소나무 얘기했잖아. 이거 저거 봐도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 눈 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 하던가. 그러면 여기서 화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화자가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첫 번째 줄만. 화자는 지금 뭐 한 거야? 배를 보고 있나? 배를 보고 있다?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누가 눈 맞은 대나무 보고 굽었다 한 얘기를 들은 거야. 맞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한다, 상황을 파악한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구체적이 돼야 돼. 이래야지 이런 거구나가 가능한 거야. 그냥 바로 이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눈 실현이지, 대나무 뭐 지주와 절개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상황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의 대나무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거야. 굽을 절개면 그럼 여기서 굽은 거니까 이걸로 보고 뭐에 대한 얘기인 거겠어? 뭐에 대한 얘기인 거겠어? 그렇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지. 지금 누군가가 대나무가 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한 거냐면 반문한 거죠. 누가 굽었다고 하던가 이렇게 한 거니까 반문한 거란 말이야. 굽을 절개면 이건 포인트. 눈 속에서 푸를 것인가. 그러면 화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다시 굽을 절개면 눈 속에서 푸를 것인가. 굽을 절개면 눈 속에서 푸르다는 거야, 푸르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푸르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푸르지 않다는 얘기는 절개면, 굽을 절개면 푸르지 않다는 거야. 그럼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시. 그럼 이게 막 중간에 좀 압축적으로 건너뛰어갖고서 그 다리를 하나 놔야 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내가 감상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들은 거야. 그러면 저 두 번째 줄의 의미 속에는 화자가 생각할 때 눈 속에서 푸를 수냐? 그럼 푸르지 않다가 되는 거지. 그럼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푸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화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거지.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본 거야. 뭘 본 거야? 대나무를 본 거야. 어떤 대나무를 본 거야? 물 속에서 대나무를 본 거지. 그런데 봐봐.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화자의 어떤 생각이나 정서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니까 실제 상황이 있어야 돼. 그럼 실제 눈 맞았으니까 대나무 어떻게 했겠어? 그렇지, 휘어졌겠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휘어진 거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화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지. 어떤 생각이냐? 대나무는 지지와 절개인 거 절대로 휘어지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실제로는 어떤 건데? 눈 맞아서 휘어진 거야. 그래서 휘어지지 않았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것. 휘어지지 않은 거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화자가 생각할 때 색깔이 되는 거지. 야, 봐봐. 저거 물론 상태는 쉰 거야. 그런데 이때 쉰 거는 다른 사람이 본 건 정말 그 생긴 거에 쉰 거를 본 거고, 화자가 생각할 때는 뭐에 대한 걸로? 절개로 생각하는 거지.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개가 쉰 게, 굽어진 게, 꺾은 게, 꺾인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제 상황은 뭐라고? 이야기를 듣고서 뭐 한 거야? 눈 맞은 대나무 본 거야. 그래서 눈 맞은 대나무 가서 만약에 휘어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 그 대나무 상태가 휘어지지 않은 거겠지.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휘어진 대나무일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나무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이었던 거야? 색이었던 거지. 대나무의 색. 그러니까 풀을 쏘냐? 여기 마찬가지네. 색채 대비. 눈 속에서 푸르름인 거니까 색채 대비를 통해서 또 뭐가 강조가 돼? 주제가 강조가 돼. 대나무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절개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얘입니다. 세안구절. 이건 반드시 외워둡니다. 세안은 우리 이때 세는 1년, 2년 할 때 그 세입니다. 보통 세미 이렇게 표현하죠. 제야의 종소리 세미. 여기 세안은 추울 때야, 추울 때. 그리고 여기 있는 고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 무슨 고자야? 이 고자, 외로울 고자입니다. 다시, 이 고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 고자는 외로울 고자. 그래서, 아까 전에 홀로도, 혼자 있으면 또 어떤 거 느낀다 그랬어? 외로움을 느낀다 했던 거지. 외로울 고자를 써도 혼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외로울 고자를 써도 혼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고절은 추운 때의 외로운 절개가 되는 거야. 혼자서 절개를 지키고 있는 거겠지. 추운 때의 외로운 절개.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 누구겠어? 대나무. 그렇지. 대나무를 너라고 불렀어. 대나무를 너라고 불렀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는 사람, 문학에서의 사람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좀 뭐 특권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무조건 사물을 너라고 부르면 의인입니다. 의인법. 사물을 무조건 너라고 부르면 죄다 의인법이에요. 그 사물한테 말을 붙여도 의인법입니다. 너는 저 위에 있는 대나무가 되는 거고 너라고 불렀기 때문에 의인법이 되는 거지. 물론 뭐 풀을 것이냐 선적 표현이겠지. 여기서는 서리법이 아닌 거야. 두었다 하던가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그냥 의문형 표현인 거고 두 번째 줄에서는 서리적 표현이 되는 거야. 오른쪽 정리할게.
말하기 방식은 이게 너라고 이제 불렀다는 것 자체가 뭘 가정한 거예요? 화자를 가정한 건데 실제로 너한테 말하고 있는 건 이거? 아니지. 그래서 이게 독백입니다. 우리 독백과 말을 건네는 방식의 기준이 뭐였어? 청자의 이름거든. 실제로 그 사람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화자는 숨어있네. 조심할 수 없고. 사람은 직접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뭐 하는 거야? 눈 맞은 대나무를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눈 맞은 대나무를 그래서 여기는 직접으로 섭니다. 절이라는 말, 도절이라는 말, 절개를 나타내서 직접으로 해주시고, 그도 마찬가지. 그 중에서 색채 대비를 통해서 강조가 되고 있다. 되나? 됐어? 넘깁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봤으니까 거기에 있는 작품도 해야 돼. 자기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얘기를 듣고 나서 그 감상했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과정을 자꾸 비교가 돼야 돼. 그래야지 달라질 수 있어. 26에서 28. 마찬가지 3개의 작품을 봅니다. 여기는 이제 세조와 관련이 없어.